안녕하세요. 경륜 심판 판정에 대해 알려드리는 리포터 박선미. 심판 송아리, 심판 황치훈입니다. 지난번에 이어 이번 시간에도 송아리 심판님과 황치훈 심판님을 모시게 됐어요. 두 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심판 판정 가이드 마지막 회차인데요. 지난 회차 동안 공정 위반, 안전 위반에 대해 배우면서 복잡하고 어렵기만 하던 경륜이 조금은 친근하게 다가온 것 같아요. 송아리 심판님, 오늘은 어떤 내용을 배울 건가요? 네, 오늘은 유형별 위반 행위 중 질서 위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질서 위반이요? 스포츠에 있어 질서를 지키면서 매너 경주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니까 잘 알아둬야겠네요. 자, 그럼 경륜 심판 판정 가이드 시작해 볼까요? 본격적인 판정에 들어가기 전에 질서 위반에 속한 조항에는 무엇이 있는지 황치훈 심판님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경주를 하다 보면 선수들이 순위를 앞당기기 위해 경주의 가장 아래쪽에 있는 내선의 안쪽으로 주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행위는 질서를 지키지 않는 주행이라고 판단해서 질서 위반으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네. 유형별 위반 행위 표를 보니까 질서 위반은 다른 항목에 비해 조항이 많진 않네요. 송아리 심판님이 각 조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려요. 네, 질서 위반은 총 3개의 조항으로 되어 있고 제73조 1항 안쪽 추월 금지와 제75조 내선 내의 주행 금지, 제86조 선두원 추월 금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안쪽 추월 금지는 외선 안쪽을 선행하는 선수의 안쪽을 추월한 경우이고, 내선 내의 주행 금지는 선수 스스로 내선 안쪽을 주행했을 경우인데, 이때 내선 안쪽을 주행한 시간과 구간에 따라 실격, 경고, 주의를 적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선두원 추월 금지는 선두원이 퇴피하기 전에 선수가 선두원을 추월했을 때에 해당됩니다. 저도 경주를 관람하지만 이 선수가 선두원을 추월한 경우는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 경우엔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선두원이 퇴피하기 전에 선수가 선두원을 추월한 경우 주의나 경고 없이 바로 실격으로 판정하는데요. 다만 일시적으로 선두원을 추월했지만 신속하게 선두원의 뒤쪽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면책으로 판정합니다. 재빨리 선두원의 뒤쪽으로 복귀할 경우 면책이 된다고 하셨는데 몇 초 같은 시간 규정이 있나요? 시간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고요. 선두원 추월 후 곧바로 선두원의 후방으로 복귀한 경우에만 면책 사유에 해당하고, 그 외에는 실격이 되기 때문에 선두원을 추월하지 않도록 주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두원을 추월하면 바로 실격되는 것을 선수들도 인지하고 있는데요. 광명스피돔에서는 2012년에 딱 한 건만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질서 위반을 위반하는 행위의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요. 네, 2024년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위반 행위를 살펴보면 질서 위반 466건 중 내선 내 주행 금지가 463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어요. 전체 위반 행위로 봤을 때도 내선 내 주행 금지 위반이 9%로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반면 안쪽 추월 금지 위반은 3건이고 선두원 추월 금지 위반은 2012년도에 발생한 한 건 이외에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질서 위반에 해당하는 조항들을 하나씩 알아볼 건데요. 먼저 제73조 1항인 안쪽 추월 금지입니다. 이 조항의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쪽 추월 금지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외선의 안쪽을 선행하고 있는 선수의 안쪽으로 추월한 경우입니다. 선두원의 퇴피 전과 후로 나누어 판정하는데, 선두원이 퇴피하기 전에 안쪽으로 추월했을 땐 경고 판정을 하고, 선두원이 퇴피한 후에 안쪽으로 추월했을 땐 실격 판정을 합니다. 왜 경고와 실격의 기준을 선두원 퇴피 전으로 정했을까요? 선두원 퇴피 전과 후로 구분하는 이유는 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선두원 퇴피 전에는 선수들이 선두원을 추월할 수 없기 때문에 선두원이 퇴피한 후에야 본격적으로 스퍼트하고 승부수를 던지거든요. 그래서 선두원 퇴피 전과 후를 구분해서 퇴피 후에 안쪽 추월을 할 경우 더 무겁게 판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구간, 이 포인트를 잘 기억해야겠네요. 송아리 심판님, 이 밖에 또 다른 판정의 기준이 있을까요?
네, 외선의 안쪽을 선행하는 선수를 외선 바깥쪽으로 밀어 올린 후 그 선수의 안쪽을 추월했을 때는 경고 판정을 내리고요. 만약 선행하는 선수가 급격하게 속도를 낮춰서 추돌 위험이 있거나 낙차한 선수를 피하기 위해서 또는 다른 선수의 방해 행위, 위험 행위로 충돌이나 접촉을 피하기 위해 안쪽을 추월했을 때는 면책으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안쪽 추월 금지 조항에는 예외 사항이 많아서 잘 기억해야 할 것 같네요. 이론 공부를 했으니 실전에 돌입해야겠죠? 두 심판님들과 함께 영상을 보며 복습해 볼게요. 네, 첫 번째 영상은 6번 선수가 외선 안쪽을 선행하던 2번 선수를 안쪽으로 추월해서 실격 판정을 받았고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7번 선수가 외선 안쪽을 선행하던 4번 선수를 추월해서 실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알고 보니까 왜 실격을 받았는지 눈에 확 들어오네요. 다음은 경고 판정을 받은 영상을 볼까요? 네, 첫 번째 영상은 6번 선수가 외선 안쪽을 선행하던 5번 선수를 밀어 올린 후에 안쪽으로 추월해서 경고 판정을 받았는데요. 두 번째 영상은 조금 달라요. 2번 선수가 외선 안쪽을 선행하던 5번 선수를 안쪽으로 추월했지만 선두원이 아직 퇴피하기 전이라 실격이 아닌 경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만약 선두원이 퇴피한 후였다면 2번 선수는 실격 판정을 받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판정을 할 때는 선두원의 퇴피전으로 파악할 것 하나 배워갑니다. 자, 다음은 내선 내 주행금지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황치훈 심판님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제75조 내선 내 주행 금지는 선수 스스로가 내선을 넘어 주행했을 경우를 위반 행위로 판단하는데요. 내선을 주행한 구간과 주행 시간에 따라 각각 실격, 경고, 주의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도 선두원의 퇴피 전후에 따라 판정이 다른가요? 네, 맞습니다. 특히 선두원이 퇴피한 후에는 선수들이 스퍼트를 하며 승부수를 띄우는 구간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선수 스스로 내선을 6초 이상 주행했을 땐 실격으로 판정합니다. 네, 표를 보며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출발 후 100m 선 이내에서 스스로 내선을 4초 이상 주행하면 주의 판정을 내리고요. 출발 후 100m 이후의 구간에서 2초 이상, 4초 미만 동안 주행하면 마찬가지로 주의 판정을 내립니다. 경고의 경우 선두원이 퇴피하기 전에 4초 이상 내선을 주행했을 때와 선두원이 퇴피한 후 4초 이상, 6초 미만 동안 내선을 주행했을 때, 그리고 최종주의 30m 선 이후 1초 이상 주행했을 때 경고 판정을 내립니다. 네, 이번에는 제75조 내선 내 주행금지 판정 영상을 보며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영상은 3번 선수가 선두원이 퇴피한 후 5주의 3코너 부근에서 스스로 내선을 넘어 4초 이상, 6초 미만 동안 주행해서 경고 판정을 받았고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영상도 5번 선수가 선두원이 퇴피한 후 스스로 내선을 넘어 4초 이상, 6초 미만 동안 주행해서 역시 경고 판정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아, 이건 확실히 위반 행위를 알 것 같아요. 다음 영상은 어떨지 궁금한데요. 네, 세 번째 영상은 5번, 6번 선수가 최종주의 30m 선 이후 스스로 내선을 넘어 1초 이상 주행해서 두 선수 다 경고 판정을 받았고요. 네 번째 영상도 마찬가지로 6번 선수가 최종주의 30m 선 이후 스스로 내선을 넘어 1초 이상 주행해서 경고를 받았습니다. 최종주의 결승선으로부터 30m 후반 구간을 통상 30m 구간이라고 하는데요. 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결승선 전 부근에서 내선 주행으로 순위를 앞당기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30m 구간에서 1초 이상 내선을 주행한 경우 경고로 엄중하게 판정하고 있습니다. 와, 1초라는 시간이 굉장히 짧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영상으로 보니까 꽤 길게 느껴지네요. 판정을 할 때는 좀 더 매의 눈을 장착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영상이었습니다. 이제 실격 판정 영상을 볼까요? 첫 번째 영상은 5번 선수가 선두원이 퇴피한 후 스스로 내선을 넘어 6초 이상 주행해서 실격 판정을 받았고요. 두 번째 영상 역시 선두원이 퇴피한 후 3번 선수가 내선을 넘어 6초 이상 주행해서 실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6초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 않은데 외선 쪽으로 빠지지 못한 건지 내내 내선을 넘어 주행하다가 실격받은 게 아쉽게 느껴지네요. 자, 이제는 질서 위반의 마지막 조항인 제86조 선두원 추월 금지입니다. 황치훈 심판님 설명해 주시죠. 네, 이 조항은 선두원이 퇴피하기 전에 선두원을 추월한 경우 위반 행위로 판정하는데요. 주의, 경고 없이 오로지 실격 판정만을 내립니다. 와, 주의와 경고도 없이 바로 실격 처리를 하는군요. 네, 다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선두원을 추월했지만 신속하게 선두원의 후방으로 복귀한 경우에는 면책 사유에 해당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네, 잘 기억하면서 선두원 추월 금지 위반 영상 함께 보실까요? 첫 번째 영상은 광명 스피드홈에서 진행된 경주인데요. 6번 선수가 선두원이 퇴피하기 전에 선두원을 추월해서 실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건 명백하게 선두원을 추월한 게 보여서 저도 금방 이해했어요. 두 번째 영상은 부산 경륜경주에서 발생한 사례인데요. 4번과 7번 선수가 선두원이 퇴피하기 전에 선두원을 추월해서 두 명의 선수 모두가 실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 번에 2명의 선수가 실격을 받았다니 이런 사례가 자주 있나요? 매우 특이한 사례여서 저도 아직 실제로 본 적은 없습니다. 이런 장면이 자주 나오면 안 되겠지만 언젠가 경주를 봤을 때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이제 저도 한 번에 딱 실격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경륜의 유형별 위반 행위 중 질서 위반에 대해 송아리, 황치훈 심판님과 함께 알아봤는데요. 오늘 출연하신 소감 어떤지 궁금해요. 베테랑 심판님들이 계신데도 신입 심판인 제가 심판 판정에 대해 소개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륜 심판 판정 가이드 마지막 촬영까지 함께 하면서 경륜에 대해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 판정 기준과 상황을 설명해 드리는 시간이 너무 뜻깊었고 저 역시 심판으로서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더 발전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처음에는 마냥 어렵고 복잡하기만 했는데 회차를 거듭할수록 규칙도 알게 되고 심판분들이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경륜에 한 발자국 더 가까워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두 심판분께서 전국에 계신 경륜 심판분들을 대표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경륜을 사랑해주시는 고객님들 덕분에 한국 경륜 사업이 올해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며 저희 경륜 심판들은 앞으로도 공정하고 정확한 판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이 믿고 즐기실 수 있는 경륜 경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륜 심판 판정 영상은 오늘로 끝이지만 이 영상을 계기로 저를 포함해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경륜을 좀 더 알아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륜 명예심판 박선미, 송아리 황치훈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